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CSS입니다. CSS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웹 컨텐츠의 내부, 즉 데이터를 채우는 HTML을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SS 중에 인터널 그리고 익스터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CSS입니다. 결국은 이제 CSS라는 것은 주로 컨텐츠 내부, 그러니까 데이터를 채우는 HTML을 좀 더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언급할 거는 이제 CSS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인라인에 대한 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언급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익스터널을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우리가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고요. CSS에 대한 몇 가지 실습들 해보는 걸로 오늘의 수업에서 CSS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습 자료는 프랙티스 18 CSS에 대한 폴더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정말 웹 디자인 너무 못생긴 것들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쁜 웹 디자인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웹 디자인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용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아이템들이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과 관련된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좋은 디자인들이야 여럿 있는 거고 안 좋은 디자인들도 이렇게 여럿 있습니다.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왼쪽 오른쪽 색감이 참 빨주노초 파남보 좀 별로인 거를 볼 수 있고요. 왼쪽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죠. 오른쪽인 경우에는 워낙 많은 글자들이 있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건데 결국 이제 웹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이너들의 이제 전문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단 UI, UX,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용자가 체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현재 이제 CSS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CSS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지난 시간 이제 HTML 문서 안에다가 직접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인라인에 대한 방법들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에는 HTML의 헤드 영역에다가 CSS 내용을 채워 넣는 인터널 방식, 그 외에는 확장자 CS 파일로 별도 분리하는 익스터널 방식으로 오늘 두 가지를 언급할 거고요. 권장은 이 세 번째 익스터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라인 CSS HTML 때 간단하게 했었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살짝 배울 건데 보는 것과 같이 do the math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the result is 5라는 결과 글자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인라인 CSS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 키워드 쓰고 있고 컬러는 그린, 폰트를 키웠어요. 200%. 요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result is 5 그리고 해서 HTML의 body 영역에 패러그래프에다가 직접 스타일 키워드로 넣은 게 이제 인라인 HTML과 CSS를 이제 섞어버린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인터널이라는 것은 보시면 여기 헤더하고 헤드 사이 이 안에 스타일 키워드가 이쪽에 와 있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텍스트에 CSS다라고 되어 있는데 패러그래프 중에서 레귤러는 보는 것과 같이 파란색으로 폰트 사이즈 100
아마 요거를 언급한 것 같아요. 패러그래프 중에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초록색으로 폰트 사이즈 150 얘일 것 같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요 P점이라고 찍은 게 그 바디 부분에 있는 이 패러그래프의 레귤라 여기 있네요. P 레귤라는 여기 있죠. This is a test of regular. 파란색인 거 확인했어요. 이게 이제 P점 레귤라. 파란색이고 폰트 사이즈 100. 요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인터널 CSS라는 거는 보는 것과 같이 헤드 부분에다가 별도로 CSS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모아놓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HTML하고 인라인으로 섞이지 않아서 그나마 좀 분리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HTML 파일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다소 권장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제 익스터널 방식을 우리가 좀 권장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테스팅 CSS HTML 요 안을 보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링크, 릴리즈, 스타일 시트, 타입 text.css, text.css 파일인데 H레퍼런스가 주로 이제 URL 쓸 때 많이 나왔어요.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어딘가 이동해야 될 때. 근데 여기에 이제 basic.css라고 파일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basic.css를 열어보면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body에 대한 내용, h1 태그에 대한 내용, .test 클래스라는 필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바디에 대한 부분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블루로 해라. 헤더 1은 많이 봤죠? 헤더 1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컬러는 네이비요. 왼쪽 마진은 20픽셀을 두어라. 즉 파일을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CSS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별도로 분리하고 별도로 분리한 파일에서 HTML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모양이 바뀌어야 될 거를 선언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일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 HTML 파일에선 컨텐츠를 충분히 넣고 모양을 정의해야 되는 CSS 파일에서는 모양을 잘 정의하도록 두 개의 파일을 분리해라. 이게 이제 external CSS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분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자, external CSS에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하기가 쉽지 않죠. 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찾긴 또 쉽진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w3school.com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CSS를 찾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여기 CSS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CSS 신텍스를 치면 써 있죠. H1을 셀렉터, 즉 어떤 걸 셀렉션 했는지 H1을 예를 들어서 셀렉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declare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컬러가 프로퍼티고 블루가 밸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네이비, 마진 레프트는 20픽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SX에 대한 신텍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이에 맞춰서 CSS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HTML 파일 본문 안에 있는 H1은 이렇게 변경해주고 .test cla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external CSS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CSS 파일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CSS 셀렉터라고 살펴본 부분, 여기 셀렉터, 즉 HTML에 있는 어느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일단 P라고 하면 뭐 느낌 팍 오죠? 엘리먼트 셀렉터라고 우리가 예를 지었는데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다 컬러는 레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패러그래프로 묶는 것과 묶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HTML에서 언급을 했는데 패러그래프로 묶으면 이렇게 CSS에서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애들의 색깔이라든지 뭐 형태 등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ID 셀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HTML 중에 ID는 이렇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요. 뒤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패러그래프긴 한데
id는 output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저 id는 output인 패러그래프에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id는 output이라고 되어 있다면 sharp outpu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id가 이제 패러1으로 예가 되어 있어서 패러1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shar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에서 본 것처럼 id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HTML에서 공통적으로 처리를 내가 나중에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id들을 적어 놓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텍스트에 대한 형태, 색깔 이렇게 바꾸면 한꺼번에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셀렉터라는 게 있고요. HTML 중에 클래스는 뭐뭐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가서 살펴보면 여기 있죠. 패러그래프긴 한데 클래스는 레귤라, 클래스는 테스트 클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었어요. 요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클래스를 센터라고 쓴 경우인가 봐요. 그러면 점을 찍으면 이 점이 클래스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클래스를 센터로 적은 부분에 형태하고 색상 이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셀렉터라는 걸 써서 보는 것과 같이 패러그래프 전체 혹은 그 중에 id가 패러1인 부분에 대한 조절 혹은 클래스를 제가 지정한 거에 대한 조절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TML에서도 주석이 있었던 것처럼 CSS도 별도의 기술이고요. CSS도 주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 라인 주석도 이렇게 슬래시 아스테리카로 시작을 해서 아스테리카 슬래시로 끝나면 되고요. 멀티라인으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SS에 대한 부분에서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UI, UX 데코를 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의 싱글라인 주석하고 멀티라인 주석, HTML에서의 주석, 그리고 CSS에서의 주석도 나왔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자바스크립트 배울 건데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주석문 써서 싱글라인이나 멀티라인으로 주석을 줄 수 있습니다. CSS는 모양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색깔에 대한 부분들도 지정을 자주 해요. 이와 관련돼서는 구글에서는 이 사이트를 참조하면 구글의 권장 컬러 테이블을 볼 수 있고요. 네이버인 경우에도 이 사이트를 참조하면 네이버에서 자주 쓰는 색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컬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라인 CSS를 썼는데 이렇게 H2 그다음에 스타일이 있죠?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그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것과 같이 원래 컬러표에 있는 컬러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름의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백그라운드 혹은 글자체의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흔하게 쓰는 문법 중에 하나로 디비전을 하나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w3school.com 모양이죠. 그 영역을 아예 그냥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영역을 두고 색깔을 채우든지 해서 띄워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RGB 컬러인데 많이 쓰는 색깔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직접 색깔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때 보시는 것처럼 RGB 세 개의 값을 사용을 하는데 R이 레드, 그 다음에 G는 그린, 그 다음에 B는 블루입니다. 그래서 RGB라고 부르고요. R에만 255를 주고 다른 걸 0으로 하면 레드, 그린만 255면 그린, 블루만 255면 정말 파란 색깔이 나왔죠. 그리고 색깔을 섞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건 이제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을 하겠고요. 보는 것처럼 색깔을 RGB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 주어서 섞는 거죠. 그래서 보면 H2의 스타일을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RGB 가로 열고 닫고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 마치 물감을 섞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혼합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습을 위해서 앞서 챕터에 있었던 HTML2의 HTML, 그 다음에 그 구글의 png, 이 파일들을 이렇게 별도로 복사를 해서 수정을 해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도 google.png인데 쿠로고.png로 바꾸고 해봐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직접 웹사이트에서 불러드리고 또 바꿔보고 또 그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SS의 레이아웃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글자들이 옆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MS 워드라든지 뭐 아래 한글 보면 이미지가 있을 때 옆에 나타나서 글자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글자를 위아래로만 배치해서 이미지는 한 줄로 처리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죠? 해보면 되죠, 뭐. 지금 사례는 여기 보면 이미지에 google.png죠. 이거의 스타일을 float left, 플로우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레프트에 놓고 그러다 보니 글자들은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거 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하고 글자들의 위치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플로우트 레프트도 있었지만 플로우트 라이트도 있었고 여럿 있습니다. 뭐 재미삼아 바꿔보고 뭐 찾아봐서 새로운 거 대입해보고 그러면 MS 워드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네. 뭐 이런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w3school.com에 들어가면 이렇게 CSS 레퍼런스가 있고요. 꾹 누르면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전문적으로 CSS를 한번 스타디를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뭐 별도의 책을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 w3school.com에서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CSS구나 이런 거를 또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꾸는 걸 해봤는데 이 패러그래프도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 속성이 있어요. P의 인라인 속성도 있고 P의 EX는 이제 높이하고 폭에 대한 이런 걸 조절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MS 워드 이런 데서 정교한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CSS를 활용하면 굉장히 정교한 웹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 w3school.com에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제상으로 이렇게 또 together.html, together.cs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파일들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테이블에 픽처, 이미지도 넣어놓고 테이블 안에다 링크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좀 늘려나가기를 권장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보다 이렇게 w3school.com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CSS에 대한 추가 정보들 받아가면서 실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실습 자료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어가고 있고요. CSS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레퍼런스 도서로 권장할 만한 건 지난 HTML 때 언급했던 바로 요 책들입니다. 어차피 세 개의 내용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요 책 살펴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CSS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살짝 살펴봤어요. CSS도 굉장히 큰 분야고 사실 뭐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다는 디자인을 하는 분들의 이제 주 전문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CSS가 무엇인지 살짝 맛만 봤습니다. 특히 인라인, 인터널, 그 다음에 익스터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익스터널 CSS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자료 안에서 언급된 것들이 대부분 이 프랙티스 19 폴더 안에 있는 거니까 뭐 강의 노트 다시 한번 돌려서 그 실습 폴더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해보기 바라고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오늘을 계기로 CSS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공부해 나가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자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